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시장이 장 초반에 워낙 많이 변동을 해서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의 시장을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 뭔가 이제 쪽지 시험에 대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이제 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10시를 기다리고 있고 시장은 이제 10시 전의 시장의 흐름은 실제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10시 이후 시장이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320명의 확진자 수가 나왔고요.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이번에 이제 오늘 얼마나 또 많은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될지 아직까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건 결국 이제 루머로 인해서 3단계 격상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이제 3단계에 대한 격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격상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크게 증가하는 수치들이 좀 길게 이어졌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0시에 이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폭을 보고 시장은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들이 좀 많이 분분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지수의 지금까지 이어왔던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이었죠. 상승 흐름을 이어왔었던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상승 흐름 안에서의 주가 하락은 이제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달도 역시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때 당시에 주가는 다시 한번 급락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런 의견들을 다시 해소시키고 주가는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 오늘 공개가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움직이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역시 결국은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미국장,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역시 상승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조정폭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본격적인 투자는 조금 이제 피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정리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여전히 상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전고점 자리가 2,458포인트잖아요. 이 고점 자리 넘어서는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지난 6월달처럼 올라갔다가 좀 눌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성급한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관리해 나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에 코로나 확진자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고요. 오늘 국내 증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들을 섣불리 정리하기보다는 상승 추세 전망해 보시면서 조금 관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장도 잠시 후 코로나 확진자 수 확인을 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팜이요. 네, SK 바이오팜이요. 네, 10%고요. 네네. 17만 3천 원이에요. 네, 17만 3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지, 네.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매도를 할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바이오팜을 17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네, 보통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공모로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단기로 우리가 대응할 만한 그런 가격대는 없었거든요. 일단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을 이제 나중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 기업을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평소에?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보니까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요. 아,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 예. 이제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요. 이제 상장이 네. 되기 전에 뭐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건 사실 뭐 괜찮아요. 근데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 상장 초기에 이제 주가가 아직까지 흐름이 길지가 않아요. 그죠? 네, 역사적인 네. 흐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초반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가 올라왔었지만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주가가 네. 어느 자리까지 하락할지 예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SK바이오팜은 사실 기업의 어떤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반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 가격적인 대응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지금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요. 네.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을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15만 5천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매수가 17만 3천 원이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까지만 잡으시고요. 네. 손절가 1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만 5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네. 반등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18만 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SK바이오팜은 손절가 1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8만 원 잡아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TV 소리 좀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시청자님. 남성 알미뇨. 네네, 남손알미늄이요. 6,700원 50%. 네, 6,700원에 비중은 5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네. 어쩌면 좋은가 싶어서 전화 네.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남선알미늄을 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있으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700원에 지금 이 기업을 매수하셨다면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혹시 시청자분 언제쯤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이 기업은? 봄에 했는데 언제 했는 건 잘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잘 3월, 모르겠는데. 4월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4월쯤 될 겁니다. 그렇죠. 주가 이제 갑자기 예. 좀 한 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예. 시기에 이제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 혹시 뭐 정리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업은? 예? 매수가까지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이 기업은. 빠지고 나서. 안 올라갔는데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수를 3월달, 4월달쯤에 하셨으면 이 기업은 지금 네. 5월달하고 그 다음에 7월달 부근에 매수가까지 계속 올라갔다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찌 보면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이 기업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단기로 주가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들어가셨다면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이 기업이 오늘은 어떤지 또 내일은 어떤지 하루하루마다 계속 지켜보지 못하면 결국은 제대로 된 수익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매수하실 때 자체가 뭐 주가가 이제 워낙에 빨리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 그래도 수익이 좀 빨리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일수록 원래 이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선알미늄은 지금 당장 파실 필요 없고요. 이 기업은 매수가가 지금 6,700원이면 사실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 기업은 6,700원 정도가 다시 왔을 때 그때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6,000원 정도 부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6,700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차라리. 그러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요. 매일매일 매수가에 걸어 놓으시라는 전략을 추천해 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LG화학우고요. 네네. 네, 비중은 10%, 33만 5천 원. 네, LG화학 우선주 매수가는 33만 5천 원에 비중은 10% 맞으세요? 네, 네. 네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지금 9월 22일 날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라 해서 네네. 그때까지 좀 가져갈 생각인데 만일에 이게 배터리 데이 날이 좀 불리하면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얼마에 매도하면 될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앞두고서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화학 우선주 3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9월 달까지 기다려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래 많은 분들이 네. 일정을 앞두고 이제 그 일정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실질적으로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주가가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LG화학의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보통주를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우선주 말고. 그런데 LG화학 우선주를 현재 투자하셨고 지금 이제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 구간에서 굳이 그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차라리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은 정리하실 때가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하는 팬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요. LG화학 우선주는 지금 10% 정도 비중이잖아요. 예. 이 기업은 너무 길게 끌고 가실 필요 하나 없어요. 네, 이미 그래요?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우선주 말고 보통주에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아마 보통주는 더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주에 투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네. 흐름은 조금 더 살아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저는 43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시고요. 43만 원. 원이요. 네, 그 정도 네, 왔을 네. 때는 정리를 잘해서 수익에서 잘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 한 43만 원이 배터리 전인지 후인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주가가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 이 수익을 사실 지키는 거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목표 주가는 일단 위쪽에서 제가 이제 43만 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이 흐름에서 좀 흔들린다. 그러면 39만 원 정도 가격을 손절 기준으로 잡아 두세요. 39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수익이잖아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배터리데이 일정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39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국조선해양 네. 9만 원에 20%요. 네, 한국조선해양 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20%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앞으로 조선해양이 조선 업종이 어떤가 궁금하고요. 네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팔아야 하나 궁금해요. 네, 앞으로 조선주 전망도 궁금하시고 이 종목 대응 전략도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국조선해약을 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조선주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조선주를 볼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조선주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었고 지금 보시면 현재 이 기업은 주가가 이제 과거에 이제 5월 달이었죠. 이때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그 조선주 빅3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라왔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회복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결국은 조선주 업황도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경제 자체가 이제 좋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복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조선업종은 회복되는 시기가 상당히 느려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그냥 무작정 싸다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87,900원 대비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최근에 매수하셨죠, 이 기업은. 예, 예. 네. 그러면 아마 매수가 부분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에서는 빠져나오시고 차라리 다른 기업 네. 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조선업종은 업황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시장이 아까는 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은 다시 보합권쯤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좀 상승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지금 상승이 좀 목마른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도 사실 뭐 새벽에 마감된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재확산 소식이 나왔지만 사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여러 주변 국가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 대비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체력이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나서 시장은 이제 조금씩 미국 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타고 가니까 아마도 오늘 장은 아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 전망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후성요. 후성이요. 예,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000원부터 9,100원 사이에 매집을 좀. 9,000원에서 9,1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한 9,050원 평균가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0% 넘습니다. 35%? 예. 네, 9,050원에 비중 35%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예, 예. 궁금하세요? 현재도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네. 잘은 몰라도 이제 그래프 봐서는 더 내릴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 올렸습니다. 네,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현재도 손실이 크죠. 예,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전문가님 후성 9,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7,000원대인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네. 매수하고 나서 이제 그 타이밍상으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매수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빠지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이 이제 9,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반등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이제 하락폭만큼 또 올라왔던 것도 아닙니다. 회복되는 속도는 분명히 시장하고 이제 종목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기업이 내가 기다렸을 때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에서 팔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후성은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해서 팔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의 가치가 조금씩 재평가 받기 시작하면 9,000원 이상 9,500원 또는 만원까지도 주가가 앞으로는 상승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매수가까지 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든 그걸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 아시겠어요?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잘 기다려보세요.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셔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200원에 10%에. 네, 16,200원에 비중은 10%요. 네. 네, 요즘 며칠 동안은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네, 네. 궁금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티움바이오를 16,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기업은, 어찌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제 갑작스럽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약간의 이제 등락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기관 쪽 수급이 이제 갑자기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사실 기관 쪽에서 이제 수급이 갑자기 기관 쪽 수급은 일정하게 계속 이제 연속적인 수급보다는 단기에 올라갔다 빠지는 수급들이 상당히 많아요. 티움바이오는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16,200원이시잖아요. 예. 지금 수익 중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혹시 이 기업은 언제쯤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예. 그럼 빠졌다 올라온 거죠, 그러면? 예. 네. 지금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7,000원 정도 구간에서 계속 손바뀜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가격적으로만 좀 잡아두세요. 가격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이 기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16,200원 정도면 어쨌든 손실을 보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손절가는 16,350원 정도로 손절가 잡으세요. 네. 16,3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를 지금 이제 손바뀜 과정에서 한 번 더 올라오게 된다면 18,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종목은 등락이 좀 큰 종목이라서 가격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6,350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W 생명과학이요. JW 생명과학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000원에 10%. 네, 19,000원에 비중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런데 이게 좀 한번 목표까지 얼마나 갈 수 있나. 네. 그게 궁금해요.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좀 기다려보면 될지 궁금하신 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JW 생명과학을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연말을 준비했을 때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관련주들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로 너무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보다는 사실 그와 크게 관련 없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주가가 아직 크게 오른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지금 차라리 가져가시고 연말까지 보시면서 그냥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JW 생명과학은 단기로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이제 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2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 주가 설정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3,000원에 팔았는데. 그래요. 제가 보는 네. 목표 주가가 조금 더 높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차분히 잘 기다리셨다가 그러면 수익이 왔을 때 연말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연말 전에도 움직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이제 기간을 연말 쪽으로 잡아둔 건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예. 네, 그래서 연말까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24,000원 정도 이제 가격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 24,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포스코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요? 89,100원에 20%요. 네, 89,100원에 비중 20%신데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그거 좀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제가 못 팔았거든요. 네네.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 좀 궁금했어. 네, 그러면 신고가 경신하기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포스코케미칼 89,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계속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잖아요. 빠지면 그때 팔 거리라고 또 후회를 해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매수하는 것도 힘들지만 매도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매도할 때는 수익에 대한 욕심을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그리고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2차전지 음극재 쪽에서의 어떤 시장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도 이제 테슬라 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는 좀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 지난번에 고점을 생각했을 때 뭐 10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까지 올 때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또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95,000원 있죠? 95,000원 기준으로 보시고 95,000원 정도까지만 오면 그때 수익 정리하시고 그렇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이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95,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PSK 매수가가 29,951원에 비중 네. 80%요. 네, PSK를 매수가가 29,951원에 비중 8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났는데 네. 비중이 너무 커서 이거를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요. 네, 매수를 좀 여러 차례 많이 나눠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래가지고 비중이 80%까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PSK를 29,951원에 매수 단가가 이렇게 돼 있고 비중이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PSK라는 기업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성적인 부분까지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을 매수했던 시기가 사실 어찌 보면 좀 아쉽긴 해요. 이 기업 PSK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3월달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담아놓고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면 정말 좋은 기업인데. 결국 이제 올라가는 거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주가가 빠질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질 때마다 분할로 계속해서 뭐 물타기의 개념으로 이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격 기억하세요? 3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3만 원대에서 매수하셨죠. 그리고 네, 두 번째 36,000원대. 네, 두 번째 매수하신 가격 혹시 기억하세요? 36,000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1,000원씩 떨어질 때마다 그쵸. 50주씩, 100주씩 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말들이 있어요. 비중이 큰 종목은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그리고 비중이 작은 종목은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이제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 중에 비중이 계속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가는 종목에 계속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는 건 정말 좋은 기회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 처음에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을 때, 뭐 1,000원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3만 원대 이상에서 처음에 매수하셨고 지금 26,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의 어떤 투자 시기하고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기에 계속 이제 추가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 겁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기를 버티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PSK는 지금 29,000, 3만 원 아래에 있잖아요. 다시 네. 이 기업은 3만 원 위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주가는 조금 더 떨어졌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80%는 손절을 못 해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3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으로 확 줄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물량의 경우에는 뭐 32,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빠지면 더 매수는 안 되죠. 하지 말아요. 예. 네, 80%에서 지금 100%가 돼요. 예. 나중에 100% 되잖아요. 더 빠지면 또 돈을 또 끌어와서 또 매수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충분히 비중이 높고 하니까요. 그냥 네. 기다리셨다가 그냥 선택에 대한 어떤 이제 잘못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좀 감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3만 원 왔을 때는 그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절반 확 줄이세요. 그리고 네,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 종목 이제 3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또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고요. 3만 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3만 2천 원 목표가로 잡으시라는 전략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롯데지주 갖고 있는데요. 네. 네. 3만 5,800원에 20%. 네, 손실이 네. 너무 많아서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아서. 아, 네네. 롯데지주 35,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커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롯데지주 35,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사실 롯데지주 이 기업을 아마 매수하실 때 형제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거죠. 예. 네. 제가 분명히 그건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에서. 과거에도 이제 롯데지주가 형제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무 일 없이 끝나버렸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가기엔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롯데지주는 올라왔을 때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방송을 아마 못 보셨나 봐요. 롯데지주는 지금은 사실 당장 올라갈 만한 시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료 자체도 지금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가격 단가, 매수 단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상당히 더 힘들어질 거예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횡보하는 시간이 또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한 번씩 가끔씩 한번 반응이 오거든요, 이 기업은. 중간중간마다. 그때 잘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뭐 지난번에도 보면 8월달에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7월달에도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놓치지 마세요. 그때 안 파신 못 이유는 팔아가지고. 그죠? 안 판 이유는 뭐예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안 판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놓쳤거나 못 봤거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35,000원 정도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가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셨다가 35,000원 정도 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시고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라오기는 할까요? 그 연말 안에? 기간을 정해놓고 보면 연말 안에는 가능성은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올라왔을 때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올라왔을 때 잘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반등 있을 때 꼭 잘 정리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주식은 처음 하는데요. 네네. 지인 소개로 네. 불쑥 샀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아, 네. 예, 31,930원이고 네. 50%. 네. 네,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31,9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주식도 자꾸 빠지고 있고 또 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목표 주가는 4만 원 나와 있는데 네. 뭐 이런 걸 뭐 믿고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목표 주가는 4만 원이라는 글을 보셨어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도 처음이고 하시니까 되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 에너지 솔루션 31,9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투자자분께서 이제 처음 하신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근데 이제 잘못된 걸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지인 추천은 사실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내가 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인한테 추천하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제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분명히 지인분은 이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을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네. 근데 이제 결국 결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과정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사이가 또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뭐 4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내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정확히 맞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어찌 보면 되게 올라갈 때 너무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에서 딱 4만 원이다. 그러면 4만 원이 무조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실적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왔던 게 결국은 정책 기대감이거든요. 이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가기에는 사실상 초보 투자자분의 경우에도 사실 마땅한 정확한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매수 가격이 사실 뭐 32,000원 정도 구간이잖아요. 네.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기업 주가도 떨어졌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회복을 못할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힘이 붙이고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 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만약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기업도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손절가도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26,0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26,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만약에 이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32,000원 매수가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손절가는 2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요. 예. 네, 매수가랑 기준이요. 예, 15,400원에 50%요. 네, 15,400원에 비중 5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오늘 들어갔는데, 네. 예, 상승 여력이 좀 얼마나 되나, 아니면 이제 너무 비싸게 고가에 들어가서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네,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오늘 1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를 잘 하신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 가격이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매수하셨고, 예. 저는 매수 가격에서 이제 손해 보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보면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이제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이제 OLED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예.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LCD 쪽에서 나와요.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 기업의 예.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죠. 예, 안 왜냐면 좋아요. LCD 이제 매출은 있는데 매출액은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없어요. 적자죠. 예. 이건 예.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실적이 발생되고 있는 게 바로 LCD 부분인데 이 LCD 예. 부분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중국에서 예. 이미 국내 LCD 기술을 거의 따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대규모 물량들을 또 뽑아내고 있고 단가가 하락하니까 결국은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OLED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CD의 매출을 실적을 OLED 쪽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고 이와 관련된 예. 이슈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실적이 LCD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언제 바꾸겠습니까? 사실상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지금 올라온 건 결국은 단순 이슈밖에 되지 않아요. 예. 이 기업은 최근에 올라왔으면 사실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나오는 자리지 신규로 예. 매수를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5,400원 정도 가격이면 지금 예. 현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렇죠.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다른 예. 정보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NC소프트는 어때요? 그걸 네,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쪽이잖아요. 사실 제가 예. 볼 때는 NC소프트에 대한 다음 신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보다는 NC가 나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랑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상담은 GS건설 이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